언제나 최고만을 고집해온 아메이 퀸. 아메이 퀸 TI로 다시 태어납니다. 압도적인 내부식성과 내구성으로 의료기기 소재로도 사용되는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스틸 316 TI를 만나 아메이 퀸 TI로 또 한 번 앞서갑니다. 강인함 속 유려한 곡선미의 완벽한 조화. 아메이 퀸만의 헤리티지 디자인으로 완성된 아메이 퀸 TI. 아메이 퀸의 명성 그대로. 재료의 풍미와 색감은 살리고 영양소는 그대로 지켜 보다 건강하고 맛있게. 통다중 구조로 열을 지켜 보다 빠르고 완성도 높게. 강화된 기준으로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완성합니다. 넘침 방지로 더 깔끔하게, 세심한 디테일로 더 편리하게, 요리하는 이에 맞게 더 섬세하게 요리의 과정까지 생각한 아메이 퀸 TI.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아메이 퀸의 완벽주의. 언제나 그래왔듯 새로운 헤리티지를 만들어갑니다.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아메이 퀸 TI. 네, 저 부산에서 왔어요. 창은 아니고. 부산에서 왔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윤나영입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7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요. 시계가 저쪽 시계를 봐야 되는구나.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울산 아니고 부산에서 오신 분 그렇구나. 그러면 최근에 김해에서 오신 분, 또 김해에서 오셨고. 저 리더님 뵌 것 같네요. 똑같은 강인데. 자, 제주도에서 오신 분 없죠? 네. 제가 광주부터 제주, 김해, 부산, 울산까지 똑같은 강의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비즈니스, 그러니까 음원도 많고 유튜브에 강의도 많고 뭐 다양한 거 진짜 본사에서 강의 OM 대본도 주고 그래서 진짜 강의가 많은 것 같아요. 강의가 많은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개념을 탁 잡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들은 건 많은데 내가 입으로 안 나가면 그 말장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요 차트로 사업을 하는데 팬덤 비즈니스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호셉 대표님이 OSR 강의 때 그 팬덤 비즈니스라는 그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제가 탁 꽂혀 가지고 '그래 우리는 팬덤 비즈니스를 하는 아메이 사업가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제목을 붙여 봤어요. '광팬이 몰려든다. 팬덤 비즈니스의 시작. 진짜 아메이는 지금부터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입니다. 저는 48 이에요. 네. 믿기지 않겠지만 48 세고 41 살에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41 살에 시작했고 지금은 7년 차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죠. 그리고 저는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재정적인 자립을 경제적 독립을 이룬 사업가예요. 네. 그래서 제가 41 세에 아메이 사업가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 아메이 부업도 아니고요. 아메이 알바도 아니고요. 아메이를 사업으로 시작한 이유는 이 수단 하나만 해내면 내 인생의 숙제를 끝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그전에도 아메이 소비도 했었고 뭐 전 제품 아메이를 쓰고 있었던 뭐 동네 아메이도 해 봤고 이런 대학교 때부터 아메이가 오긴 왔었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그런데 그때 아메이는 좀 크게 못 봤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상으로 크게 못 봤고 제가 41 살에 비즈니스로 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아우디 마크가 원래 동그라미가 각자 우리가 한 100년 살잖아요. 100년 살면 이 동그라미를 다 이 돈의 속성들을 다 구축하고 싶어요. 생계로서의 돈도 필요하고 자산으로서 안전한 자산으로서의 돈도 우리가 필요해야 하죠. 그다음에 내 라이프 스타일,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애한테 내가 죽을 때 물려주고 싶은 좀 그런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4가지 돈의 속성을 다 다른 데서 우리는 구축하는 거죠. 다른 데서 주식을 하던가 직장 다니면서 주식하고 뭐 코인하고 뭐 이런 거 하다는 거 아니면 뭐 부동산을 위해서 이렇게 막 시세 차익 해 가지고 집 옮겨 다니면서 집 키운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소득원을 되게 필요로 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아메이 하나만 제대로 해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대로라는 건 한 다이아몬드 정도의 네트워크만 내가 내 인생을 걸쳐서 구축해 놓으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내가 따로 구축하지 않아도 다 연결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아우디 마크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기특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메이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됐다. 그러면 월 소득이 있겠죠. 월 소득 있을 거고. 근데 뭐 월 소득이 그렇게 막 엄청 크지 않잖아요. 하지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한 4년 차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다이아몬드가 되고 느낀 건 저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면 뭔가 이렇게 인생이 짠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없었는데 제 마음에 평안함과 자존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해냈어. 인생이 바뀌진 않았는데 편안함이 어떤 그 무엇인가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해낸 자의 어떤 그런 여유가 느껴졌고 그 해는 당장 못 느꼈는데 다음에 지금 제가 다이아몬드 코로나 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년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어쨌든 몇 년 됐을 때 그다음부터 계속 삶이 조금씩 이렇게 여유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돈을 떠나서. 예. 그래서 어쨌든 일적으로 여유롭고 그다음에 이게 네트워크를 자식이 상속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해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그 네트워크가 어디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안전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저는 최근에 느끼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오고 로그미가 인제 출시되고 그로잉랩 키성장 프로그램이 막 이렇게 AI가 이렇게 막 돌려지고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이런 걸 해 달라고 아메이 요구한 적도 없고 저는 생각조차 못 했거든요. 이런 아메이가 올 거라는. 41 세에 아메이를 할 때 이런 아메이가 올 거라고는 진짜 1도 생각 못 했는데 어떻게 아메이는
정말 대단하고 기발하게 이런 걸 착착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고 진짜 내가 떠먹기만 하면 이게 수상소감처럼 그렇게 해 놨을까. 그러면서 시대를 앞서가는 쪼끔 앞서가는 그 느낌이 나에게 안전자산이라는, 더욱더 시대에 맞는 안전자산이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4 가지, 이게 인제 제가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아메이 비즈니스가 제가 만약에 저의 능력으로 막 저의 개인기로 전국 팔방 막 다 다니면서 막 트럭에 제품 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아메이였으면 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트워크가 부산에도 있고 부산에 있고 그다음에 일산에 있어요. 그리고 청주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나 혼자의 개인기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였다면은 피곤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느껴졌어요. 저를 사업 설명해 주신 분은 이제 조미영 스폰서님인데 41세 이렇게 만났을 때는 뭐 그냥 다이아몬드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 패밀리도 패밀리지만 그 뒤에 어마어마한 그룹이 있다라는 거. 그 큰 울타리가 있다라는 것이 진짜 내가 사업했을 때, 내가 다른 길로 새 나갈 수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도닥도닥 거려주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뜨거운 어느 날에, 내가 결단하고 뜨거운 어느 날에 내가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과 코스가 있다는 것이,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막 뜨겁고 열정적으로 막 뛰고 싶다, 어디 가서 막 사업 설명 뭐가 도전하고 싶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죠. 한두 번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코스에 들어가면 그 코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어찌게 젖은 다갑처럼 붙어 있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가 애쓰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저는 계속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특히 아메이 비즈니스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게 그룹과 패밀리와 스폰서라는 거죠. 그걸 어마어마한 그 뒷배경을 알고 진짜 이 성공자들이, 저는 그 사업 시작할 때 다이아몬드가 그래 많은지도 몰랐고, 이글드림 저는 에메랄드가 되고 첫 평창을 갔어요. 근데 그 초록티 뭐 이런 티 있잖아요. 까만 티가 다이아몬드라는 거에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와, 다이아몬드 되게 많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요. 아메이 사업은 비전을 보는 구간과 사업을 성장시키는 구간이 엄연히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비전 보면 다 사업 성공할 거라고 처음에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업 설명 그 사람한테 몇 번이나 했고 팔로우업을 2 달, 3 달 막 했는데 그 사람이 아메이 좋은 건 안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이 사업을 해도 흐지부지하고 성장을 하지 못하는가. 응? 그런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비전을 보는 구간과 사업을 성장시키는 구간은 엄연히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팅 4-5 번만 들으면, 요즘 같은 시국에는 1-2 번만 들어도 알 것 같긴 한데 4-5 번만 들으면 아메이 비전은 본다. '아, 이런 아메이 대단하구나. 마이크로바이옴 20년 전속 계약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누구나 비전을 볼 수 있지만, 그 사업을 성장시키는 구간에 진입하기란 정말 북한에서 남한 넘어오는 것만큼 쉽지 않다. 하지만 그 담벼락 위에서 나를 이렇게 잡아 끌어주는 존재가 있다. 그게 그룹, 패밀리, 스폰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41세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스폰서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빅예스를 결단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유는 이글드림 시스템이에요. 이글드림 시스템이었고, 그 석세스 사이클이라는 그게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다이아몬드는 이런 거였거든요. 6명을 찾아서 그들이 10,000점 6번씩 하게 하면 내가 다이아몬드다. 맞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너무 쉽죠? 예, 너무 쉬운데 그거를 단계 밟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저라는 사람이 만약에 개인기가 뛰어나 가지고 저는 6명을 찾아 가지고 그들의 10,000점 6번을 향해
도와줘서 뛸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죠. 그쵸? 하지만 그들이 6명을 찾는 과정과 그들이 해내는 과정은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석세스 사이클이 있고 없고는 엄청 크고 차이가 나고 저는 스폰서님이 트리플 다이아몬드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폰서 핀에 다 도달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스폰서가 에메랄드고 내가 에메랄드가 되면 스폰서 그 상담은 또 그 상위 스폰서가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나를 상담해 줄 수 있는 나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스폰서가 있다라는 건 엄청 큰 거예요. 그게 FCA까지 마련되어 있는 게 이글드림 그룹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성공의 7단계 유심히 그 모시고 오신 분들을 통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아메이를 부업도 아니고 알바도 아니고 영업도 아니고 뭐 세일즈 이런 것도 아니고 사업으로 해봐야겠다라고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 낼게요. 이 일의 수입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했고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 직장인의 마인드로 너무 이 비즈니스를 보면 나는 왜 주말에도 미팅을 가야 해? 나는 저녁 시간에 왜 놀지 못해?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수입의 속 그리고 왜 아메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왜 뭐 6,000원 벌어?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입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될 때까지 도와주는 그룹과 패밀리와 스폰서가 명확한 결과를 내고 있었어요. 이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이런 코스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했고 이 길을 통과하면 돼요. 내가 통과하고 나의 파트너가 통과하고 파트너의 파트너가 통과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기만 하면 그것을 3명을 반복하면 에메랄드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했던 것 같고 3번째 평범한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심플하고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다. 이글드림 성공의 시스템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가 볼게요. 100세까지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 그 영양제 다들 먹으시죠? 좋은 물 드시고 좋은 공기 밤에 틀어놓고 주무시고 발암물질 안 나오는 또 요즘에 재질독성 평가에서 NSF 인증 다 받은 퀸티아이 다 쓰고 계실 거죠? 이제 올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재수없으면 140까지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너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어. 저 48세처럼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신은 언제쯤 남편으로부터 혹은 누구로부터 아니면 내 인생에 완벽한 자립을 꿈꾸냐는 거죠. 내 남편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30살에 저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래까지 내가 만약에 아메이 비즈니스로 경제 독립 안 했으면은 내 속눈썹 하는 거, 내 네일비, 내 머리 미용실 가는 거, 내 옷 사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대줘야 되냐는 거죠. 내 뭐 애도 아니고 남편한테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맞지 않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래서 내 건 내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독립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 뭐 연금 들어오는 거 있고 적금 좀 들은 거 있고 조금 뭐 깨면서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연금을 다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들어오는 거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회해 보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자기가 조회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적은 돈이 적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55세 은퇴 후 100살까지 약 50년 동안 국민연금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적정 생활비가 평균적으로 뭐 그렇다 치면 한 5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한 500만 원 정도 벌어와야지 조금 근데 그래 설명하죠? 근데 1,000만 원 있으면 조금 여행도 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은퇴 후 50년이에요. 2022년 기준으로 부부가 100만 원대의 국민연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족한 400만 원은 뭐로 메꿀 것인가? 뭐 폐지 주어서 메꿀 것도 아니고 맞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연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돈을 내가 아끼고 절약해가지고 저축해야지 어떤 연금 상품, 저축 상품 이런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아야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냐는 거죠. 무소득 기간이 34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돈 안 버는 그 34년을 내가 뭘 하면서 어떻게 얼마나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냐는 거죠. 한 10억 있으면 살 것 같아요? 10억 있으면요. 살 것 같아요? 지금 10억은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우리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30년 후에요. 내가 돈이 없는 시기는. 30년 후에 쓸 돈을 내가 지금부터 만약에 돈으로 먼저 모아 놓는다면 이건 저희 파트너가 실제 보험 하시는 분인데 재정 설계를 하시죠. 컨설팅을. 근데 그분이 32살부터 여기 조그맣게 써 있죠. 32살 때부터 16년간 이게 49세네. 1년 전. 16년간 돈을 모은 거예요. 자기의 상품을. 자기는 55세에 은퇴하고 싶었대요. 55세 은퇴하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이런 데 다니면서 살고 싶었대요. 그러려면 월 1,000은 55세부터인가 이렇게 월 1,000은 나오는 어떤 수익 구조를 돈을 만들어 놔야 내가 놀겠다 싶어가지고 32살에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매달 1,400만 원씩 부어야지.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1,400씩 부어요. 또 5년 동안. 결혼하고 이분이 요때쯤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첫 5년은 1,400씩 붓죠. 그러다가 애들이 크고 하니까 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 11년은 월 800씩. 지금 우리 파트너 리더님이 애들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올라갔어요. 그럼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아시죠? 진짜 지갑을 열어놓고 살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랬어요. 스폰서님 800만 원 붓는 거 저금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앞으로 6년 남았대요. 6년 정도 후에는 이제 1,000만 원씩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해약하는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이제 끝나는 상품들이 이번 달에 50만 원짜리인가가 끝난대요. 그러니까 조금씩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앞으로 6년 더 800씩 저축할 생각하면 끔찍하다. 차라리 결론 지금부터 비즈니스 해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6년 안에 아메이 다이아몬드 되는 게 더 쉽다라는 800만 원씩 저금하는 것보다 800만 원씩 저금하기 쉽습니까? 6년 해갖고 아메이 다이아몬드 되는 게 더 쉬울까요? 그래서 돈으로 모으는 건 한계가 있다. 이거는 세계 은퇴 재무설계 전문가의 경고 미래의 부라는 책에서 그 글을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걱정되는 나라다. 한국인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은 국가나 은행, 보험사 등에서 절대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책에 보면 60세 이후 파산할 확률 100%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옛날에 다 읽었어 그냥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지금 시점과 또 딱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물가 변동을 생각해 보면 한 22년 뒤 2045년이 되면 제 나이로는 69세가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10억이 있어요. 현금으로 10억이 있어서 은행에 넣는다 한다. 어때 내가 10억이 있다 해도 물가 변동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값이 그 당시 되면 22년 뒤에는 3만 원일 거고 부부가 2명 먹어야 나만 먹을 수 없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을 2명이 먹고 1일 1식 해야 돼. 3식 못 해. 그래서 매일 한 끼만 먹는다 하더라도 짜장면 값이 180만 원. 제가 짜장면을 비유한 이유는 그게 서민 음식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커피도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고 주 1회 주말마다 한 잔씩만 딱 나가서 먹으면 커피값만 24만 원. 그래서 짜장면과 커피로만 먹어도 한 달 식비가 200만 원이고 이걸 30년으로 계산한다면 7억 3,400만 원인 거죠. 식비만. 그래서 내가 10억이 있어도 빠듯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 어떤 거 해야 되냐면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내가 죽을 때까지 따박따박 꼬박꼬박 나오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현금 10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3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노후 준비 제일 안전한 방법인 거겠죠. 안전 자산. 그러면 이제 우리 아메이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현실을 봤으니까 따박따박 꼬박꼬박 나오는 게 중요하구나. 10억이 있어도 불안하구나. 어쨌든 죽을 때까지 월 500만 원이 나오든 월 300만 원이 나오든 그 나오는 그 옹달샘 같은 소득이 나한테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구나. 왜? 그게 물가를 반영한다면 더욱 좋겠구나라는 거죠. 아메이가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내가 습관처럼 가던 마트를 바꾸는 거예요. 쿠팡에서 저도 매일 주문해요. 로켓프레시가 매일 오고 있거든요. 쿠팡이든 뭐 롯데마트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 하여튼
마트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트로? 내 마트로. 그래서 단지 저스트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되는 일이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마트가 나보다 오래 살았다. 그 아메이 마트가 그냥 요즘에는 이런 것 같아요. 뭐 그게 얼마나 뭐 수익을 많이 줘. 그게 뭐 얼마나 그 다 떠나가지고 역사성이요. 그게 얼마나 오래된 회사야. 그 역사성으로 모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90년 된 회사라고 하면 저는 50대가 아직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아메이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으신가요? 아메이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90년 된 축적된 그 역사성이라는 걸 무시하지 못한다. 거기 역사도 역사인데 또 타이틀이 직접 판매 1위야. 세계 판매 1위예요. 그쵸?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자긍심을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유통 구조를 알면 기회가 보이는데 아까 이 구간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중간 과정을 우린 유통이라 하고 그 유통이 단계 쪼개질수록 유통 마진을 많이 먹어가는 구조. 근데 유통 과정이 간단해질수록 조금 소비자가 이로운 구조긴 한데 가장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은 유통 중간에 거래가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직거래가 가장 유리한 거겠죠. 말 안 해도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 직거래도 직거래인데 그 이 안에 있었던 유통 마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나의 평생 소득이 된다면 그게 가장 이로운 쇼핑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에는 소비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길게 설명은 안 하거든요. 다 인정해요. 그리고 그 90년대고 글로벌한 그 직접 판매 뭐 세계 판매 1위 기업이 만약에 수익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면 나를 소개한 누군가의 수입이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그 누군가의 나를 초대한 사람의 수입이 더 많다라고 하면 왠지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뭐 막 그런 느낌 막 그런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사업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죠. 90년까지 지속됐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보시면 노력한 구간이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든 내가 많이 하면 많이 받아가는 구조예요. 그거는 그리고 폭과 깊이에 제한이 없다라는 건 내가 10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해도 되고 20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해도 되고 30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폭과 깊이에 제한이 없다는 건. 그래서 회원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노력순으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수입의 역전은 아메이 사업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선착순도 아니고 매출순도 아니고 노력순으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이쯤 오니까 이제 갑자기 눈이 이렇게 흐려지면서 네. 제 끝이에요. 이제 다 했어요. 네.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요런 구도로 사업을 한번 해봐라라는 가이드를 제시한 거고 예전에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했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서 이렇게 했었죠. 브론즈 빌더 구조로 15%를 한 사람과 브론즈 빌더 구조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해바라기 펼쳐가지고 15%한 사람을 그 통계를 냈어요. 본사에서. 그런 사람이 브론즈 빌더를 구조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SP가 될 확률이 5배 많아요. 그냥 해바라기로 펼친 사람보다. 그리고 PT가 될 확률이 586, 8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브론즈 빌더로 사업한 사람이 사파이어가 될 확률이 586이니까 6배가 많아요. 나 이제 586으로 외웠거든요. 6배가 많아요. 그런데 사파이어의 70%가 다이아몬드를 간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파이어를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메에서 말하는 거는 구도를 정확하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도를 잡아서 가자. 내가 어느 정도 프로가 된 다음에 파트너를 세팅하는 것보다 처음 사업 시작하고 내가 초보일 때 내가 DBC 수료하고 있거나 내가 뭔가 어떤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초보의 과정에 있을 때 레그 세팅을 빨리 해서 내가 스폰서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구조가 되면은 30%더 준다. 근데 그게 브론즈 빌더 구조로 파운더스 PT가 되면 어떨까요? 그 기간 있잖아요. 1년.
그러면 브론즈 빌더 구조로 파운더스 PT가 되면 수입이 엄청 많아요. 제 형제 파트너가 사업을 시작하고 브론즈 빌더부터 그 파운더스 PT까지 1년 파운더스 PT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연봉이라고 따지면 연 캐시백이 7,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직업 군인인데 남편이 20년인가 뭐 30년인가 근무한 남편이 7천만 원 정도였다는 거죠. 금액 생각이 안 나요? 이 녹화 중인데 이 정확한 금액이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결과적으로 1년 집중해서 브론즈 빌더 파운더스 PT가 되고 나서 남편의 20-30년 근무했던 걸 탁 뒤집죠.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진짜 갑자기 웃음이 나오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처음 시작부터 세력을 구도를 갖추고 내가 초보지만 내가 스폰서가 되는 모습으로 사업을 시작하셔라. 자, 그러면 시스템을 활용해서 또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론즈 빌더를 3명을 내가 도와서 그들이 브론즈 빌더가 되게 하면 저의 SP는 이게 1,000만 점은 당연히 굴러가겠죠. 요렇게 그다음에 정식 사업가를 이제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 수입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수입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억 8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억 8천 됐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다이아몬드 한 1억 5천, 2억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아메이. 자, 좀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이거를 되게 많이 써요. 그냥 이 한 장만 들고 사업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10만 원 정도 벌잖아요. 내가 3명을 10,000원 벌게 도와주면 내가 10만 원 벌고 내가 3명을 10만 원 벌게 도와주면 내가 100만 원 브론즈 빌더 되고 내가 100만 원 벌게 3명을 도와주면 내가 300만 원 SP 되고 내가 300만 원 3명을 벌게 도와주면 나는 에메랄드 500이 된다. 너무 간단한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뀐 아메이에 설레는데요. 글로벌 아메이는 64년이고 6년 후에는 70주년이 되죠. 그 6년 남긴 지금 시점이 너무 설레요. 한국 아메이는 32년 됐고요. 이제까지의 아메이는 생필품 네트워크 비즈니스였고 지금 이제 2023년 9월부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번 회계년도 저는 아메이의 이 회계년도의 정점에 제가 사업하고 있다는 것이 설레요. 나중에 우리 이렇게 파트너들이 많이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뒤에 계신 리더님들, 선배 리더님들, 성취하신 리더님들처럼 그 나이가 되었을 때 2023년 회계연도 2023, 2024년에 그 아메이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뜨겁고 로그미가 나오기 직전에 비전 보너스가 나오기 직전에 나 되게 그때 나 사업했잖아. 막 그런 그 역사적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정말 중요한 것 같고 혹시 여기에 이렇게 앞자리 계신 분은 초대돼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눈치챘으면 좋겠어요. 91년도에 아메이가 시작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강제 온라인이 전환됐죠. 그런데 강제 온라인 전환됐지만 아메이는 엄청나게 효율성이 증가했고 집에서 애 보는 아줌마들, 예를 들어서 애기 엄마들이 미팅에 못 나왔었는데 화면으로 보게 되고 직장 다니는 진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미팅에 못 나왔었는데 화면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게 신박한 어떤 아이템들, 큰 아이템들이 생기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찍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23년 9월 우리 이 회계연도에 딱 하반기 시작했잖아요. AI가 들어오고 이제 내가 똑똑해지는 건 그 다음의 문제고 나보다 더 똑똑한 AI가 나를 가이드해주는 나의 파트너로서 가이드해주는 그런 앱이 이제 출시가 된다는 것에서 정말 너무 설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아무 생각 없었더라도 내가 그냥 아메이 그냥 제품은 좋아서 내가 쓸게 사업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아메이를 비즈니스로. 왜?
건강이라는 것이 나의 사업 아이템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자영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것 간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일자리가 건강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다른 사이드 잡을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일을 하든 건강과 관련된 비즈니스 하나는 걸치고 가야 된다. 저는 그게 아메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요즘 사람들은요, 남의 말 길게 안 들어요. 1시간 강의도 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0분 막 1.23, 뭐 1.25배로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빨리 자극적인 동영상이 많기 때문에 되게 막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거 딱 2가지에만 관심 있어요. 돈 되느냐, 돈 되는 일인지,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일인지 딱 2가지만 관심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메이의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 우리가 취급하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8가지 중에 하나만 아이템으로 제대로 잡고 있어도 그게 만약에 탈모만 내가 아이템이야 라고 해도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죠. 내가 키성장, 애들 키 키우는 것만 내가 아이템이야. 뭐 키성장 관련된 병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아이템이야. 그것만을 먹고 사는데 우리는 이 8가지가 다 아메이의 아이템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이 책이 폴 제인 필저라는 여기 외국 배우같이 생긴 이 대머리 아저씨 요분. 근데 이거 뭐야 왜 느끼하게 생겼는데 이게 아니라 이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크 주커버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2002년에 건강관리 혁명을 썼어요. 이 책 엄청 두껍거든요. 안 읽었어요. 네. 근데 이 건강관리 혁명에 쓰고 이제 또 다음 새로운 넥스트 밀리어네어 해가지고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 해가지고 또 책이 2018년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그만 글씨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향후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로운 부가 창조될 것이다. 다가오는 1조 달러 웰리스가 뭐예요? 건강. 웰리스 산업을 준비하고 부를 얻는 방법 해가지고 이 책이 출간되는데 이 책의 핵심을 제가 딱 정리해놨어요. 황금알을 낳는 3번의 혁명이 있었대요. 이 책에서. 첫 번째는 1908년 자동차 산업혁명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포드 자동차, 그때 당시 주유소, 도로 깔았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그 세계 석유 재벌 록펠러인가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이때 사람들이에요. 2번째 1981년 컴퓨터 산업혁명, 빌 게이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 성공했죠. 인터넷 막 이런 거요. 3번째는 2010년 건강관리 혁명이 올 것이다라고 이 3번의 혁명을 이 책에서 2002년도에 얘기한 거죠. 예견했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었어요. 지금 건강관리 혁명이 왔는지 내가 실감하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건강관리 혁명 안 온 것 같은데 왔어요. 언젠가부터 홈쇼핑을 틀면 다 영양제 선전, 유산균 선전이었고요. 어느 집에 가도 식탁 위에 어떤 영양제, 아메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영양제든 하나씩 없는 집이 없는 거. 맞죠? 그게 건강관리 혁명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4번째 혁명이 없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3번의 혁명이지 4번째 혁명은 4가지 혁명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혁명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알면 사업의 아이템이 보인다 그랬어요. 삼성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핸드폰 이런 거잖아요. 삼성 반도체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바이오와 생명공학을 선택했다. 내가 지금 뭐 핸드폰으로 잘 나가고 있지만 나의 차세대 아이템은 바이오 생명공학. 실제 저희 파트너가 수원 삼성 다니시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엄청난 AI가 몰려오고 있다고 삼성에. 네,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에디슨이 만든 가전제품 회사는 34개 사업군 절반을 에너지와 헬스케어 같은 미래성장산으로 배치했고 후지 필름 아시죠? 옛날에 수학여행 가면 이렇게 까만색 필름 카메라 후지 필름 제조 기술을 이용해서 화장품 그게 이제 필름이 콜라겐으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그 콜라겐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했고 아사히 맥주는 수년간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다. 판매하고 있다. 아사히 맥주의 효모.
어떤 발효 화장품 뭐 요런 개념인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이런데 아메이는 저희 밑에 더블 X는요. 90년 된 더블 X잖아요. 90년 전부터 최근이 아니라 90년 전부터 농장의 유기농 제조법을 재배하고 막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고 졸린 것들 막 이런 계속 그런 것들로 준비했다. 즉 아메이는 본투비 유기농 처음부터 ESG였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아메이입니다. 너무 당연하면 사실 우리가 공기가 너무 당연하잖아요. 공기가 당연해서 귀한 줄 모르고 살죠. 맞죠? 그리고 아메이 더블 X 너무 흔하잖아요.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하지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버틸 수 없죠? 만약에 더블 X가 전 세계적으로 품절나서 내가 살 수 없다면 그러면 너무 귀하게 느껴지겠죠.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하버드 의대랑 이스라엘의 그 와이즈먼 연구소,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꽤 오랫동안 연구하는 이 와이즈먼 연구소가 같이 연구를 해서 2020년에 논문을 하나 내놨습니다. 즉 인간 유전체와 미생물 유전체 중 어떤 것이 인간의 질병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기존의 연구들을 쫙 메타 분석해서 그 결과를 도출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총 13개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파란색이 인간 유전체, 빨간색이 미생물 유전체. 이 하버드 의대와 와이즈먼 연구소가 13개의 질환을 뽑았는데 그중에 제1형 당뇨병, 소아당뇨병이라고 하죠. 그 병을 제외한 12개 질환의 예측력에서는 인간 유전체의 예측력보다 미생물 유전체의 예측력이 높다고 밝혀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동안 인간이 이해하지 못했던 질병의 수수께끼를 이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에 내셔널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는 국가주도의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각각 약 2,500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같이 모아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게이츠 재단의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같은 경우도 2018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건강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과 연구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컨퍼런스인데요. 빌 게이츠 역시 2018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3가지 인류의 중요한 그 헬스케어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그중에 뇌, 면역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을 꼽아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인류의 질병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동영상이 짧은 건데 이게 길게 느껴진 그러니까 결론은 2016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것을 이제 언급한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세계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국제 어떤 그런 건강 포럼 같은 그런 곳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3대, 그러니까 면역 치료제, 항암, 뭐 그런 치매 치료,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그 3대 키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021년도에 한국에서 공중파를 탄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개념이. 그러면서 KBS 다큐 인사이드에서 이 PD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10몇 가지의 질병을 분석해 봤더니 유전자 때문에 발병하는 것보다 나의 미생물 때문에 발병하는 게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엄마가 뚱뚱해서 애가 뚱뚱해 이게 개념이 아니라 그 아이의 비만 미생물 때문에 아이가 비만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비만을 일으키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주면 되잖아 이 개념이에요. 유전자는 못 바꾸죠. 엄마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그래서 암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정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두렵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나의 미생물을 바꿔서 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서 암을 예측하고 내가 예방할 수 있다면 인류가 그 건강에 대한 그 불안함이 해소될 거라는 거죠. 그 엄청 획기적인 거죠. 근데 그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그 나한테 맞춤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적정한 걸 먹어야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적정한 걸 먹는 기준이 뭐냐? 기준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한테 맞는 다 개별 맞춤.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 개별 맞춤화된 것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그 개별 맞춤을 한 게 HM 파마라는 회사고 그 HM 파마가 유일하게 입증한 거죠. 이거를 먹고 나면 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아진다. 개선된다라는 입증 결과를 냈고 그 HM 파마가 한국 아메이와 20년 전속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결국 개인 맞춤 마이크로바이옴을 전달할 수 있는 건 한국 아메이의 ABO 뿐이다. 요런 내용이에요. 네. 다 이해되셨죠?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 미국 JP 모건 뭐 그런 컨퍼런스에서 했고 3년 뒤에 경제 포럼 우리나라 또 역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포럼을 했어요. 이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온다고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오고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건강혁명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2019년에 그러고 나서 2020년에 HM 파마는 한국 아메이랑 발빠르게 한국 아메이가 글로벌 독점 계약을 맺죠. 그러고 21년에 공중파를 탄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이해되죠? 네. 그렇죠. 네, 넘어가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지우셉 박사님이 말을 그대로 제가 워드를 친 거예요.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앞으로 반도체 이후에 최고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분의 워딩이 너무 감동했어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 2030년에서 2050년 20년간이죠. 아메이가 건강시장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2030년 플랫폼 비즈니스, 팬덤 비즈니스다. 라이프 코칭을 위해 아메이를 찾아오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 시대가 오냐? 왜 팬덤이 형성될 거냐? 왜 아메이에만 유일하게 그런 광팬 비즈니스를 펼칠 것이냐?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나에게 발생할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 뿐이라서 그래요. 그게 아메이에 있는 이 HM 파마의 그 검진 기술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더블엑스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더블엑스는 지금 만약에 어떤 회사가 유기농, 아메이 농장만큼의 큰 농장을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큰 농장을 사요. 그리고 유기농법으로 재배를 해요. 그래서 제품을 생산해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할게요. 더블엑스랑 똑같은 제품을. 그쵸?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그 더블엑스는 얼마일까요? 100만 원 넘을걸요? 왠지 아세요? 땅이요. 부동산 가격이요. 이 농장은 1920년대 우리나라 일제시대부터 농장이 그 땅값 우리 30년 전에 저기 강남 땅값이 얼마였어요.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땅을 샀어. 만약에 그러면 나는 100만 원, 1000만 원 뭐 억이 들어도 좋으니까 나는 그런 땅을 살 거야. 농사를 지을 거야라고 생각해 볼게요. 할 수 있다면 그 돈은 무제한이다. 난 돈은 무지하게 많다. 나도 아메이가 똑같은 영양제를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땅이 이제까지 오염된 걸 갈아엎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거라는 거죠. 그 땅이. 근데 아메이 뉴트라이트는 1920년 되면 그 옛날부터 빙하수를 받아가지고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메이보다 더 유기농이야 좋은 거야 뭐 첨가물이 없어 뭐 이산화규소가 안 들어갔어 막 얘기를 한다고 쳐. 그러면 그 원료를 어떻게 재배했나? 100% 수돗물 썼을걸요. 맞지 않아요? 그 땅은요. 뭐 3년 농약 안 쓰면 무기농이고 뭐 얼마 되면 첨가물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의 본질이요. 본질을 봐야 돼요. 그래서 더블엑스는 진짜 완벽한 제품이고 대단한 제품이에요. 그 90년의 역사, 90년 동안 농약을 안 치고 유기농 농법을 재배했다는 그 철학 자체에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 더블엑스가 자기 자신을 계속 뛰어넘고 있어요.
그냥 좋은 제품인데 원래도 좋았는데 자꾸 뛰어넘어요. 자꾸 리비전을 해요. 그러면서 실험도 계속 하죠. 우리 몰리브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몰리브덴 아세요? 몰리브덴? 미네랄 몰리브덴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몰리브덴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몰리브덴을 또 첨가했어. 한국 사람들이 눈과 뭐 이런 걸 막 폰 이런 거 많이 보니까 보라색 미네랄 비타민 뭐 이런 보라 색깔이 그 파이토케미칼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보라색을 또 첨가했어. 강화했어. 나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뛰어넘은 실험을 계속하죠. 인체 적용 시험이요. 이건 뭐 DNA 꼬리가 줄었다 말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실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험을 또 해요. 뭐 머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그렇긴 한데 또 아메이가 이렇게 또 실험을 하죠. 근데 그때 제가 그 본사 차장님이 뉴트리라이트 차장님인가 부장님이 그 본사 저희 아메이의 제품 교육을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제품 교육을 왔었는데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제 이 실험 결과가 나올 때쯤에 이제 강의를 오신 거예요. P 체크포인트 키나제1 이거 있잖아요. 말도 어렵죠. 근데 이 내용을 그러니까 뭔가 유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유해하다 막 출동 잡아 이런 센서가 빨리빨리 작용을 해야지 내가 건강하고 대비할 수 있는 면역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니까 타사 경쟁 업체들 건강 영양제 만드는 경쟁 업체들하고 서로 다 소통을 한대요. 그래서 왜 또 아메이 또 왜 저렇게 엄청난 실험을 들여가지고 또 돈을 들여서 또 왜 실험하냐. 우리 피곤하다 이랬대요. 그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 있냐. 제품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차장님이 그 타사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건강에는 과함이 없다고.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쵸? 네. 자, 요거 말씀드리고 식물 내재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 씨앗부터 완제품이 된 다음에까지도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건 아메인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메이밖에 없다. 뉴트라이트밖에 없다. 요거는 다 아실 건데 내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올리고 나면 나의 장 상태를 좋아지게 만들고 나면 영양제가 더 생체 활용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이제 4월인가요? 4월에 이제 오픈되는 로금이라는 앱이고, 그냥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건강검진 앱이 있는데, 우리 보통 어디 국가검진 이렇게 1년에 한 번 받는 거 말고, 나는 조금 더 예민하고 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받고 싶어서 나는 매일매일 데일리 건강검진을 하고 싶어.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앱을 나라에서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술을 투자해가지고 개발한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어떤 건강관리 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앱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뭔가 파트너 회사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회사로 하고 손을 잡겠냐는 거죠. 어떤 회사를 잡아요? 그 사람이 가이드한 대로 추천한 영양제를 먹었을 때 효과를 볼 만한 영양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랑 손을 잡겠죠. 먹으나 마나 모르는 그냥 심리적인 좋아짐 말고 내가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눈이 번쩍 뜬다라던가 이런 데이터가 있지 않는 회사는 손을 못 잡잖아요. 1,000억 원이나 들였는데? 그 앱 소용없더라. 오메가3 먹으라 그랬는데 오메가3 먹어도 나 그 다음에 검사했는데 그 고지혈 수치 그대로더라.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메이랑 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독점은 아니겠죠. 다른 경쟁업체들도 많이 접촉하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데이터 아시죠? 그 10년간 남자와 여자를 했더니 A에서 B로 가고 뭐 C에서 A로 가고 막 이런 확률 있잖아요. 다 10년 전보다 좋아지는 사람이 0%예요. 그런데 뉴트리라이트가 들어가면 데이터는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가 1%만 돼도 10%만 돼도 우리 제품은 대단한 제품이에요. 저는 그걸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키성장 앱이고요. 요즘에는 숨은 키가 키성장의 화두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키가 있고 내가
숨은 키가 있어. 내가 10cm 더 키울 수 있다. 숨은 키 10cm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것은 숨은 키 10cm는 예전에는 먹거리였고 어떤 수면이었고 운동이었어요. 영양, 수면, 운동 세 가지가 키 성장의 화두였단 말이에요. 숨은 키 10cm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미에서 제안해요. 자, 당신 아이의 자녀의 틀어진 자세로 인한 숨은 키도 있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 우리 파트너 애기예요. 초등학생인데 틀어진 자세가 1cm, 키 손실이 1.4cm예요. 약간 봐도 삐뚤어져 있죠. 노란색 3번 보시면. 그다음에 이 아이도 0.6cm가 틀어져 있지요. 키 손실이 있죠. 얘는 애기예요. 이제 학교 들어갔을 거예요. 1학년쯤. 근데 1.8cm. 요 아이도 1학년 올라갔는데 0.8cm. 저는 최근에 숨은 키 4cm를 찾은 아이도 봤어요. 숨은 키 4cm를 찾아서 엄마가 매일 QR코드로 영상을 해서 이게 운동 있죠. 온 가족이 운동을 했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틀어진 자세만 교정해도 일단 키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168이야. 근데 자세 틀어진 거북목을 피면 170이 돼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자, 정리할게요. 아메이는 처음부터 WX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ESG였어요. ESG라는 용어는 최근 생긴 용어지만 아메이는 이런 용어가 없을 때부터 ESG였다는 거죠. 그런 아메이가 진짜 완벽한 제품을 갖추고 있는 아메이가 빅데이터를 만나게 돼요. 빅데이터를 만나게 되고 시대가 변천하면서 AI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해서 그 빅데이터를 또 데이터화하게 돼요. 그러면서 질병 예측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워낙 제품이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질병을 예측하고 나니까 사람마다 솔루션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거를 개인 맞춤화하게 돼요. 그걸 아메이가 성공하죠. 그러면서 팬덤이 형성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지호셉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2030년에서 2050년 아메이가 건강시장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6년 남았어요. A70. 비전 보너스도 그거에 맞춰서 아주 찰떡맞게 딱 갖추어져 있죠. 이제 오픈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보지만 새 레그를 갖춘 비즈니스를 부업도 아니고 알바도 아니고 영업도 아니고 사업으로 시작하셔야 된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